편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사회 이슈 생각해볼 만한 외신 보도 좀 깊고 넓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조윤주 외신캐스터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구 고령화 얘기하면 우리보다 좀 더 앞서고 있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인 것 같고. 맞습니다. 요즘에는 중국도 고령화 진행된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은퇴는 했지만 다시 일할 수밖에 없는 은퇴자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셔서 아마 귀가 좀 솔깃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게 뉴욕타임스 어제 기사입니다. 9일자 기사인데 그 첫 페이지에 딱 이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띄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고용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네, 힘들고 고민이 많고. 네.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노령층들도 당연히 겪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은퇴를 앞둔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곧 은퇴를 앞둔 사람들도 많죠. 굉장히 이 현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기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했지만 은퇴할 수 없는 고령자들의 삶. 그게 이제 이 전체 기사의 키워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은 No Rest for Retirees in Asia. 아시아에서 은퇴자에게는 휴식이 없다. 은퇴가 없다.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이 영어 기사들은 약간 대비되는 그런 문구를 좋아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은퇴자인데 쉬지는 못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근로자들이 70대가 되더라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단어를 이렇게 말할 텐데 toil into가 뭐냐면은 힘들어서 계속해서 일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70대가 되더라도 계속 일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는 일본인 기자 2명 그리고 이제 중국계 기자 이렇게 같이 써가지고 홍콩 기자도 썼고요. 기자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자도 같이 쓰면서 한국 이제 중국 한중일 세 나라를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일본 사람인데요. 요시히토 우나미 씨인데 원래 본인이 원했던 것은 퇴사하고 쉬는 거였죠. 모든 직장인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꿈이죠. 근데 네. 지금 우나미 씨가 새벽 1시 30분에 일어나서 운전해가지고 도쿄만에 있는 신성식품 시장, 우리 치면 이제 도매시장 같은 데입니다. 예. 거길 가서 버섯, 생강, 고구마, 무 이런 야채를 사서 차에 싣고 도쿄로 들어와서 식당에 야채를 납품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73세이신데. 새벽 1시 30분에. 네, 일어나서. 보통 이런 도매시장은 새벽에 일찍 열리니까 그렇군요. 1시간 이동해야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그렇게 가고요. 근데 이 야채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7kg 정도 되는 것을 직접 들고 옮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나미 씨에게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퇴직하고 나서 택시기사나 이런 트럭 운전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다고요. 근데 조직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었었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조그만 트럭 하나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일본의 사례를 봤는데 아시아 국가가 지금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네. 사례를 보면서. 맞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적 국가들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젊은 인구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하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우나미 씨처럼 이 고령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일하러 다시 들어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우나미 씨는 어쩌면 70대가 아니라 그 이상도 내가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4222번님께서 네. 본인도 70대뿐 아니라 사는 날까지 일하고 싶다. 내가 쓰는 생활비 내가 벌고 싶다. 이렇게 좀 써주셨거든요. 사실 기사 마지막에 거의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이렇게 마지막에 똑같은 상황인 거죠. 요즘 나옵니다. 생각이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알바 구하기도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또 고령자, 은퇴자들은 다시 일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일이 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가장 최근 몇 년 사이 유행했던 일이 그 단어가 파이어 아닙니까? 파이어족. 예. 경제적 자유. 예.
이제 일 안 하겠다. 나 돈 벌 만큼 벌어서 독립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좀 조기 은퇴라는 의미도 같이 혼용이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파이어족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연금을 낼 사람이 점점 고갈되는 겁니다. 물론 지역연금도 가입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탄탄한 직장인들이 내고 있는 안정적인 연금이 일반 없는 거군요. 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그렇게까지 많이 내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금이 점점 줄어들게 있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은퇴자들은 생활이 가능한 연금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하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거죠. 사실 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나도 돈을 내지만 나보다 좀 더 젊은 사람이 낸 돈 이거 다 같이 합쳐져가지고 그렇죠. 결국 받게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내가 받아가는 연금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일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홍콩도 8명 가운데 1명, 일본은 4명 가운데 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심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인구학자들은 이런 초고령화 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뭐 출산율 장려, 이민자에 대해서 대폭 문호를 개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인구 증가율이 좀 높은 나라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초고령 사회가 빨리 진행이 됐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중국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학자들은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의 선진국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굉장히 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정부, 기업 그리고 이제 고령자들도 인구 고령화에 엄청난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특히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심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동아시아 국가가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산율이 가장 급격하게 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0.8명인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한국, 중국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실험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은퇴 연령을 좀 조정하는 등 이런 문제를 좀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세계 다른 나라들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지금 고령화를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속도가 다를 뿐이다. 속도가 다른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긴장을 끈을 놓지는 마라 이런 얘기고 맞습니다. 저희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지금 빨리 뭔가 도입해야 된다. 아주 개혁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이 고령자들을 위한 그 직업 속에서 뭐 노조도 생긴다 그러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한번 좀 들여다보죠.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것도 했었고 이민법을 수정해서 좀 외국에서 근로자를 들어오게 하자. 뭐 이런 거 했습니다만 결국 출산 장려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 어떤 나라도 출산율이 다시 올라간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본은 그나마 좀 약간 멈춘 상태. 한국은 완전히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임시 직업 소개소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뭐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소개소가 생겨나고 있고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고령 근로자가 이 노동 환경의 어떤 한 축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자들이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고용주들이 일을 시켜보니까 성과가 괜찮은 거죠. 그래서 고용주들이 젊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경력직으로 조금 나이가 있더라도 이런 분들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제 의존하면서 서로 의존 관계가 됐고 떼낼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것 같다라고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네. 어쨌든 연금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죠. 다시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뭐 직장인들 직장인 연금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 개인들은 뭐 국민연금 근데 사실
그걸로 생활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뭐 농담 삼아 라면도 못 사 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연금이? 이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네. 한국, 중국, 일본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월 평균 연금 지급액이 $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64만 원 정도? 100만 원이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 말고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있는 뭐 네. 나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따로 뭐 연금 모아놓은 돈이 있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요. 미국은 401k 같은 개인 은퇴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죠.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 정규직에서 밀려난 이들은 결국은 저임금 계약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연금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생활비로 일을 해서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노동력에 포함되는 젊은 층,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이 결국 70대를 넘어서더라도 힘겹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과기대 사회학과의 스튜어트 기에텔 베스턴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냥 놀라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어쩌지?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어떡하지? 이러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하나 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그리고 우리 사회 이제 구성 시스템,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뭔가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된다. 놀라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앞서 얘기를 들으면서 은퇴자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일을 하러 나가서 네. 저임금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고용주 입장에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이들한테 이제 의존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은 필요하니까. 네. 이걸 어떻게 잘 맞춰보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기업들 중에서 절반가량이 정규직 근로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기업에서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런 부분은 은퇴하고 나서 다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 근로자들도 충분히 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업무에 대해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젊으셔서 예전보다 좀 더 건강하시고.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IT 이런 기기 만지는 것도 뭐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일본 한 직업 속에서는요. 아예 이제 구인란에 적어도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리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직업 속에서 관계자들이 이제 고용주가 점점 은퇴자를 다시 고용하게 돼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고 있다면서 65세가 넘더라도 뭐 75세가 되더라도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렌탈 회사 같은 거 아니면 뭐 건물 관리 회사 이런 회사들은 고령자들을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 도쿄에 있는 한 부동산 관리 회사, 이제 아파트 같은 거 관리해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네. 직원 중에서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이렇게 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봉이 좀 적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230만 엔, 우리 돈으로 한 2,300만 원 좀 안 되는 환율을 고려하면 되는 돈인데요. 대입 초봉보다 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이런 직군에는 사회 초년생들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월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저임금인 부분의 노동에서는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자들은 연금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생활할 수 없을 뿐이지 약간의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금 플러스 내가 일을 해서 내 생활비를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은 연금이 조금 낮더라도 연봉이 낮더라도 네, 연봉이 낮더라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굳이 뭐 대졸 사원 뽑을 필요 없이 네, 경력직 그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뭐 은퇴 뭐 제가 말씀드린 렌탈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많이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단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좀 보조금을 주자.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고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풀타임, 뭐 정규직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는 주로 그렇겠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네. 사실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또 이제 세금도 내고 그럼요. 예, 연금도 예.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거나 급여가 좀 낮은 계약직의 은퇴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보조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은퇴 연령을 좀 상향 조정하려는 그런 움직임. 일본에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60 뭐 몇 세까지 지금 일을 하는 걸로 65세까지 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얘기를 하면서 좀 퇴직 연령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논의가 하는데. 되고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법적으로 정년이 60세, 공무원은 65세, 그리고 민간에서는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좀 더 일자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또 고용 불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초연금을 조금 올려주는 방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뉴욕타임스가 소개를 한 건데 뉴욕 페이스 대학의 공공정책학과의 쉐인칭 교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예.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 은퇴해서 또 쉬려는데 또 일을 하라고? 난 못해. 이게 말이 돼? 지금 중국은 약간 고령화 초기라서 저희가 이미 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그리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년을 늘리게 되면은 자신이 일했던 근무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임금 거죠. 피크제 저희는 어느 나이 되면은 도로 내려가죠. 이제 맞습니다. 지금 임금이. 그래서 예. 소위 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2904번님 용돈 받는 노인보다 일하는 노인이 되고 싶다. 떳떳하게 손주들에게 더 용돈을 주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4196번님 70대신데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고 싶다. 네. 예. 하고 처음으로 지금 여기 댓글 다셨다고요. 네. 얘기해 주셨고요. 3726번님께서는 배달업계에서 초기에는 젊은 층이 많이 일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 업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 보인다. 이런 지적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예. 야, 정부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업과 함께 지금 보조를 해주면서 네. 근로자들이 계속 고령의 근로자들을 계속 좀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중국 사례인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국영 냉장 창고 회사에서 일했던 한 여성인데요. 리만이라는 여성인데 지금은 나이가 67살이 됐는데 45살이 은퇴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회사에서는 이게 좀 기계 관련 일이니까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일찍 퇴사를 권고했는데 다시 이제 베이비시터로 일하면서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일을 다시 하니까 불안감이 사라졌다. 대신에 좀 등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힘든데 그래도 그거는 그렇겠죠. 힘들지만 그래도 일하는 것이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를 좀 가보죠. 조용한 사직을 선택한다는 거 저희가 방송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딱 많이 일하지 않겠다. 나는 진짜 월급 주는 것만큼만 일하고 절대 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시장이 불안해졌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봤자 별 볼 일 없더라. 잘릴 때니까 다 잘리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단어가 나왔고요. 근데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조용한 고용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회사 내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그러니까 뭐 업무직이 있으면 그거를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바꾸는 거죠. 충원하지 않고. 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렇게 서로 조용한 고용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들일 필요가 없고 좋네요. 필요 없는 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것은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노동으로 내 노후가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구나. 그러니까 일만 해가지고 내가 퇴직금을 받고 은퇴해서 사는 것은 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고 결국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일이라든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노후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이 일본에서 그 이제 가스회사 다니시던 분이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퇴직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셨는데 대신에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라고 해서 회사에서 좋습니다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스관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동료들과 같이 가긴 하는데 지방 출장이 많대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간다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이거 모아서 부인과 함께 여행 다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부인 얘기를 하는 것이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도시락을 싸신다고 해요. 근데 도시락 싸면서 물론 잘 일하고 오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쩌면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네. 참 미래가 씁쓸합니다. 국제뉴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젠더 세상을 보는 여성의 시선으로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그리고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하는